네, 세상을 움직이는 경제 이야기인데요. 오늘도 세계, 특히 미국으로 가봐야겠습니다. 월드 이코노미 시간이고요. IS의 경제연구소의 차영준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진짜 결국에는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 한 줄 평을 해주신다면 교수님부터. 예상보다 셌다. 예. 예상보다 셌고 그렇기 때문에 더 싫다. 그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감정을 다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서 육두 문자가 나올 것 같은데 예, 소장님의 한 줄 평. 나름대로 트럼프답지 않게 충실하게 준비했다. 아, 네네. 그래서 바둑으로 보면 두세 수까지 이번에 발표를 했다. 예, 한 줄 넘었으니까 페널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맞습니다. 충실하게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모호한 내용들이 많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정도만 해도 충실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베일을 벗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일단은 보편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예.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게 무역 적자가 나든 그게 상호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미국이 영국에 대해서는 흑자인데 그런 나라에 상관없이 우리는 10%는 기본 깔고 들어가겠다. 예. 그게 보편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정 국가들 한 60여 개 국가들을 골라가지고 그 관세가 불균등하니 그러니까 미국 예. 제품에 대한 관세가 지나치게 많이 부여가 되고 있으니 그런 국가들을 뽑아서 예. 특별한 관세,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중국이 34%, 그다음에 EU가 한 20%. 예. 베트남 46%, 대만 뭐 32%, 뭐 일본 24%, 한국이 25% 정도로서 예. 일본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되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역 흑자가 많은 국가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예. 무역 흑자,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가 많은 국가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세를 부과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측보다는 좀 셌다. 그 예. EU 예측이 뭐 한 10%에서 25%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그렇죠. 전날에 블룸버그 보면 우리나라 한 16%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었는데 예측이 뭐 중앙보다 훨씬 높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센 관세를 부과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전 이거 보면서 누가 이 아저씨 경제 공부 좀 안 시켰나 이 생각했었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정규장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이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후 네.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 부분보다는 나스닥이 이후의 시간에서 급락을 하는 부분들이 좀 예. 나타났고요. 일단은 뭐 미국 증시도 급락을 하고 있고 이제 근데 이게 나스닥 그러니까 이제 선물 지수가 급락을 한다 하더라도 정규장에서는 이게 다시 꼭 좀 돌릴 안 수 그럴 있어요. 수 안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범퍼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한국 증시입니다. 국내 증시가 이제 개장을 했는데요. 우리 환율이 지금 이제 4.4원 올랐어요. 1,471원까지 네네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코스피 지수는 한 2.5%, 네. 코스닥 지수는 2%대 지금 하락하고 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삼성전자가 다시 57,000원이 그렇네요. 깨졌고 네. 하이닉스도 19만 원이 깨진 상황이고 현대차 같은 직격탄을 맞는 부분들도 예.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지금 이제 전 세계 증시가 조금 요동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상해종합이나 니케이는 좀 오르는 건가? 아닌가? 아무튼 상해는 아직 시작 안 했고요. 어제 기준이구나. 니케이는 예, 아직 이제 발표가 좀 지금 시간이 지나야 예.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뭐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변동성은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진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봐야 예.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변동성이 좀 이어지겠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좀 세게 나왔는데 이 생각보다 세게 나온 게 또 상대적인 개념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중국 같은 경우 34%인데 대만이 32%거든요. 예.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상당히 낮게 나올 것으로 봤습니다. 맞죠? 영국 같은 경우 이제 10% 관세니까 일본도 그 정도 수준일 걸로 봤는데 일본도 현재로서는 우리와 비슷한 24%예요. 예. 우리가 25% 다시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25% 일본이 24% 대만이 32% 그러면 우리 주요 경쟁국들과의 어떤 관계 동일하게 부과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편관세 10%와 상호관세가 비슷하게 부과됐으니까 그러면 이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보게 된다라면 예. 조금 해볼 만하다라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저는 이 불확실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빠진 게
바닥일 수도 있겠다. 네네네. 증시점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네네. 우리가 이제 맞을 매를 맞았는데 한 대 맞을 것 같았는데 두세 대 맞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게 지금 오늘 반영된 상황이고 지금 지수가 더 이상 밀리지 않거든요. 그런 거라면 여기서부터 이제 원래 이제 트럼프 얘기는 거잖아요. 선관세 후협상이니까 네. 이제 앞으로 협상 결과에 따라서 증시의 변동성이 생길 것이지 이 관세에 따른 변동성은 오늘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는 낙폭이 말씀하신 대로 더 커지지는 않고 네. 있어요. 지금 한 2%대 하락 정도인데 자 아무튼 다 좋은데 대체 무슨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25%라는 겁니까? 뭐 트럼프가 일반적으로 말한 기준은 부가세 관련해서 했고요. 부가세라는 것이 사실은 관세는 아닌데 예. 뭐 상품에 부과된 세금이라고 이제 부가세를 이야기했고 보조금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보조금을 감안해서 이런 상호 관세를 많이 매겼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한국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소고기 수입 금지 같은 게 하나가 있고 쌀에 대해서 찌질하다. 500% 가량의 세금이 죄송합니다. 관세가 물리고 있다. 라는 것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뭐 그 밑에는 아무래도 무역 적자가 우리나라 큰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 미국이 한국의 자동차 산업 오늘도 자동차에서 대해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게 자동차고 예. 자동차의 뭐 82%가 한국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뭐 만들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역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이 자동차를 지적하면서 또 좀 공격하는 이런 양상들이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세율 자체는 낮은데 그러면 불구하고 수입 금지라든지 농산물에 대한 특별한 관세 그리고 이제 한국산 부품이 너무 많이 쓰는 지점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지적하면서 결국은 그냥 매겼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번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 대신증권에서 나온 미국 국가별 무역 적자 비중이라는 표가 있는데요. 벌써 나왔습니까? 아니 이건 이제 전에 나온 건데 제가 이제 요거를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서 보면 1위 국가가 중국이고 그다음에 멕시코, 베트남이에요. 그다음에 대만, 일본, 한국, 인도 이런 순이거든요. 그런데 이 관세 부과된 것도 거의 이거랑 일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거가 아주 없진 않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거 플러스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무역 적자국을 순으로 해가지고 요걸 쫙 순위를 매긴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중국이 34%, 베트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그 46% 이렇게 매기고 했던 것들이 이러한 근거로 보는 게 아니냐. 벌써 이제 발빠른 분석이 오늘 아침에 조금 그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미국 자동차 산업을 다시 부흥하겠다 이런 쪽의 목적들이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미국 자동차 산업을 부흥하려고 하면 이 관세 정책이 오래 가면 안 되죠. 지금 이제 짧게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는 것이 결국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거겠냐 아니면 너는 죽어도 나는 살겠다라는 거냐라고 보면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분이야 후자겠죠. 네, 후자이겠죠. 그리고 후자이면 일단 관세, 이 보조금 정책이 아니라 관세 정책에 대해서 빨리 들어와라. 빨리 들어와 주면 들어올 요건을 우리가 열어줄 테니 바이든 정책은 니네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돈 주지만 우리는 돈 안 줘. 그 대신 니네가 빨리 결정을 내려. 그럼 우리가 관세를 낮춰줄게. 그러면 니네만 결정하지 말고 니네 정부도 압박할 테니까 정부랑 해서 빨리 들어와.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도 좋고 우리 고용도 좋고 다 좋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면 저는 관세 정책은 길게 안 갈 수도 있겠다. 깡패도 그런 깡패가 없네. 아무튼 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오면은 보조금은 돈은 안 줄게. 근데 좀 덜 때릴게 이거잖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건데 이게 계획대로 될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미국 포드 같은 자동차 회사는 관세에 거의 영향이 없다. 관세가 영향이 없다는 게 어떤 이야기냐면 관세가 부과돼도 오히려 수익이 늘어날 것이 플러스가 되는 회사들이 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덜 떨어졌나? 그래서 포드 같은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공급망을 미국에 최근에 그러니까 어느 나라들이 피해를 보는지 막 분석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포드 같은 회사가 대표적으로 미국 회사 중에 관세가 입어도 혜택을 오히려 볼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들어와서 이제 만들어란 이야기인데 특히나 들어올 때도 공급망까지 싹 다 들고 와라. 왜냐하면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지금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궁금한 거 가능하게 합니까 그게? 근데 뭐 가능은 하겠죠. 뭐 이제 한국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가능은 할 텐데. 그럼 두 번째로 궁금한 거 그게 단기간에 됩니까? 단기간에는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고용을 진짜 늘릴 것이냐는 잘 모르겠다. 결국은 제조업은 비용인데
그러니까 왜 제조업 수출을 하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출을 예. 많이 하고 왜냐하면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어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수출을 많이 하고 비용을 낮춰야 또 경쟁력이 있는 것들인데 미국 사람들이 써서 미국에 팔기 위해서 뭘 만들면은 거기서 또 비용 경쟁력을 갖춰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다른 나라 들어갔을 때 현대차가 포드보다 비싸다. 예. 이러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렇게 가격을 딱 깎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 가격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펼쳐질 거다. 그리고 미국이 워낙 인건비가 비싼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고용은 별로 그렇게 늘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농후하다. 그러니까 예. 목표로 하는 것들이 공장은 지을 수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바이오 공장, 제약 공장 같은 경우 가면은 사람 고용이 뭐 엄청나게 큰 대단지가 있다 할지라도 6명, 7명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만큼 자동화가 될 수 있는 여력들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화된 상태로 들어가지 않은 게 제조업의 본질을 약간 네, 망각한 것 같고요. 제조업은 근본적으로 가격 경쟁이고 그렇죠. 가격 예, 경쟁을 예.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입지가 비싸다라고 하면 또 그만큼 깎아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같은 것도 보면은 공장을 자동화하고 거기서 뭐 동선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이런 게 다 원가 경쟁력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번에 깜짝 놀란 게 다 저기 청취자분들도 보셨겠습니다만 현대가 이제 미국 공장 지은 네네네. 거를 얼마 전에 불과 한 1, 2주 전에 그걸 이제 영상을 공개했잖아요. 컨베이어 벨트가 없잖아요. 예. 새로 지은 거 보셨을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 없고 로봇들이 다 움직이고 자동하고 예전처럼 거기 노동자들이 노동자 앉아서 쫙 써가지고 이렇게 뭐 예. 타이어 집어넣고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다 로봇 해가지고 고용 자체가 거의 없는 그러니까 정말 그 스마트 팩토리처럼 예. 그렇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공장 이꼬르 고용이 아니라 공장 이꼬르 오히려 환경 오염이 되는 부분들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전기, 뭐 물, 뭐 이런 것들 갖다 쓰니까. 예. 그럼 뭐 지난번에도 제가 현대가 1,400명이라고 한 거 저도 말하고 혹시 그래서 네. 다시 한번 확인해봤어요. 31조 들어서 1,400명. 뭐 그거 예. 안 되면 저도 이제 오늘 정정하려고 역시 맞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고용은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참 트럼프는 미국 자동차가 다른 나라에서 안 팔리는 게 되게 불만인가 본데요. 그런데 이게 관세 장벽 때문에 안 팔리는 거예요? 미국 자동차가 뭐 다른 나라에선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안 팔리는 거예요? 일단은 뭐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은 경쟁력이 없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 효율성이 나야 되는데 크고 연비도 떨어지는 예, 차를 왜 타겠어? 그런 예. 차들 미국 기업들의 차들은 미국에 특화돼 있기 때문에 네네. 미국 특화돼 있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유가가 싼데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연비를 그렇게 고려하지 않고 예, 오히려 예, 이렇게 예. 퍼포먼스라든지 또 미국 지형에 맞게끔 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이 기름이 비싼 나라에서 미국 차를 탄다는 것은 길도 좁고, 길도 차도 좁고 많고. 차도 많고 네. 크고 뭐 우리가 픽업 트럭 안 타지 않습니까? 예. 미국 사람들은 픽업 트럭이라고 뒤에 이제 차지만 뒤에 짐도 많이 실을 수 있는 것들 좋아하는데 이게 좀 안 맞죠. 그리고 네. 이제 테슬라 같은 전기차 분야는 사실 테슬라가 AI 등을 강조하면서 좀 경쟁력이 있긴 한데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중국이란 대안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도 급격하게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테슬라 안 산다는 예, 이야기도 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감정이 상하면은 테슬라를 굳이 살까라는 의견들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 분야는 예. 그래도 뭐 경쟁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근데 이제 이것들을 살까에 대해서 좀 뭐 다른 나라 그러니까 대체제가 있으니까요. 그럼 전기차 얘기 나온 김에 요거 간단하게만 좀 짚어볼까요? 간밤에 그 1분기 차량 인도량 테슬라하고 리비안 이런 데가 나왔던데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던데요. 네. 예. 얼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히려 그 테슬라라든지 리비안 같은 전기차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뉴스가 나오고 그게 실질적인 판매로 반영되는 기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전기차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중국은 자국 전기차가 팔리고 테슬라에 대한 인식이 1분기 때 굉장히 안 좋았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다뤘듯이 트럼프가 미우면 테슬라를 안 사는 거죠. 네네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역으로 테슬라 수치만 볼 게 아니라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에 대한 자동차 판매량은 오히려 더 늘었어요. 그럼 진짜 그게 영향을 미치는 그게 이제 거네요. 늘었어요. 예, 근데 예. 이 두 가지 효과인데 일단 우리 차가 좋아서 팔린 것도 있겠지만 예. 지금 관세 이전에 빨리 사자.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제 수출을 좀 늘려놔서 거기 재고를 좀 네네네. 쌓아놔야 되니까 그 이미 통관이 돼버린 거니까 예. 그 물량들이 이제 지금 밀어내기 식으로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딜러제니까 네. 딜러들한테 대량으로 넘겨버리면 이게 일단 그 통과는 돼버린 거니까 그런 물량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안 팔렸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테슬라에 대한 인식이
이거 뭐 조금 불편하신 분들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객관적인 상호 비교를 놓고 보면 예. 확실히 지금은 인식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떨어져 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테슬라 주가는 좀 올랐는데 이것도 정규장 이야기고요. 오른 배경을 보면은 머스크가 행정부에서 나올 거라라는 소식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여파들은 조금 이따가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다른 나라들 맞대응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뭐 보복을 할 거냐. 지금 가장 경작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예. 보복 관세를 통해서 국제무역 질서가 혼란이 오는 상황들이고 중국은 당연히 보복 관세 할 거라고 하겠죠. 생각하고 있고 예. 왜냐하면 뭐 중국이 미국에 수입해 갈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네네네. 그리고 이제 자기의 기술 굴기를 하고 그 에너지 굴기라고 모든 걸 자기만의 내수 체제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복 관세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예. EU 지역도 좀 보복 관세를 붙이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고 뭐 41조 가량의 뭐 관세를 이미 만들어놨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 내수가 되는 나라들은 이제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 자국의 오히려 자국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체제를 만들 수 있고요. 또 이걸 빌미는 좀 아니고 이걸 명분으로 해서 예. 보조금을 또 시원하게 지급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예. 거꾸로. 우리가 공급망을 갖추자니 뭐 미국도 자국의 공급망을 갖추는데 우리도 우리만의 공급망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보조금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EU 정책이 사실 그런 겁니다. 이제 인프라 펀드라들 뭐를 투자해가지고 그러니까 EU 권역 내에 예, 경제 예, 육성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멕시코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는 굉장히 로우키로 가고 있다. 좀 이렇게 오히려 국경 같은 것도 강화하겠다라고 예, 이야기하면서 좀 미국과 협상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일본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뭐 미국과 우린 좀 봐줘. 뭐 계속 네. 뭐 특히나 자동차 수출에 대해서 관세 면제 같은 것도 요구하면서 좀 낮게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 관세 정책이 촉발이 안 됐으면은 좀 상황상 좋다. 그러니까 보복 관세가 또 부과되면 또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10% 올리면 미국이 20% 올리고 EU가 20% 올리면 뭐 그러니까 미국이 또 10% 더 올리고 이런 일들은 안 국제 질서 다 무너지는 거죠. 안 벌어졌으면 좀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첫 반응이 나왔는데 중국 기업들의 미국의 신규 투자를 일단 멈춰라. 중국 정부 당국의 공식 코멘트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협상용으로 쓰겠다라는 코멘트가 지금 나왔거든요. 강대강이 부딪히네요.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에 제가 저도 이제 메신저들이 하도 돌아다니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통해서 받았고 되는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보복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면 트럼프 제가 앞서 처음에 페널티를 먹으면서 그 두 마디를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트럼프가 이제 지금 우리가 계산한 거 절반만 때렸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50% 때릴 걸 25%만 때린 거죠. 그러면 보복 관세? 그래 좋아. 그럼 원래 정상대로 50% 때릴게. 그게 이제 한 수를 더 내다본 저는 그 수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보복관세 때리겠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우리는 절반만 지금 부과한 거야. 그래 요 정도로 끝내놓은 거죠. 그럼 이제 우리도 섣불리 못 움직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 반응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겠죠. 첫 반응이 이제 그렇게 신규 투자는 금지 이렇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저도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 경제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분이 협상만 하려고 그러니까 상황이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일본 얘기를 하셨는데 일본 말고도 다른 아시아 국가들 이쪽도 관세가 굉장히 좀 높게 책정이 됐어요. 왜 이런 겁니까 이거는? 여기가 이제 그 무역 흑자국들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무역 흑자국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베트남이 46%, 인도가 26%, 태국이 36%예요. 그러니까 태국 같은 나라에 36%나 할 필요가 있겠어? EU가 20%인데. 근데 EU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부가가치세가 얘네는 21%잖아요. 근데 부가가치세보다 덜 때렸어요. 그런 걸 보면 얘네 협상의 그러니까 이 관세 부과의 목표가 상호 관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틀이 아니라 무역 흑자국에서 돈을 뜯어가려고 하는 지금 그런 좀 뉘앙스가 좀 강한 게 아니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한 가지 조금 이거는 이제 제 뇌피셜인데 영국이 10% 정도였거든요. 물론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자기네가 거의 뭐 형제 국가이고 또 영국이 무역 흑자국은 아니니까. 아니 뭐 캐나다나 멕시코는 형제 국가 아닌가? 근데 이제 무역 흑자국은 아니니까. 영국이 이제 무역 흑자국은 아니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긴장해야 될 부분들이 다른 나라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모든 우리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역으로 우리가 바라는 게 자동차가 25% 관세가 부과가 됐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는 빼준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빼줄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런 것처럼 일본도 내심 지금 24%를 맞았지만
좀 앞으로 가서 예. 좀 빼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 경쟁력을 잃게 되니까 네. 그 부분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현대를 바라는 만큼 일본도 바랄 것이 있다라고 예. 보편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경제 전반에 미칠 여파,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미칠 여파도 조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야기한 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미국의 경제를 다시 강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관세를 통해서 신규 세입을 확보할 수 있다. 146조 원 규모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뭐 이게 또 백악관의 설명과 시장 그리고 전문가들의 설명이 완전히 배치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세금 내는 사람이 정해져 예. 있는데 세금은 그러니까 이제 관세는 이제 수입한 사람이 내는 거기 때문에 네. 근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그 관세 가격은 미국 국민에게 전가가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산물은 미국 국민에게 네. 전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세금 뭐 고스란히 뭐 미국 국민이 낸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수입이 된 것이 그러니까 수입이 됐다는 얘기는 미국에 쓴다는 얘기인데 네네네네. 미국에 쓰는 사람이 낸다라고 거의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수입 관세가 이만큼 늘어난 만큼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선 타격이 있을 것이다. 거기 일단 타격도 예. 있는 게 하나고 관세가 붙었기 때문에 물론 세금은 그러니까 세금이 누가 내느냐의 이슈가 분명히 있는데 관세가 붙은 거는 결국은 그러니까 관세가 붙었다는 얘기는 수입을 해왔다는 얘기고 예. 수입을 해왔다는 얘기는 미국에 쓰기 위해 수입을 해왔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전가되는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뭐 이게 이 뭐 관세가 25% 이렇게 붙으면은 몇백조 가량의 뭐 손해가 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가 위축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세금 자체가 올라가는 부분에 따라서 이제 좀 뺏기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수입했다는 건 미국에 쓰기 위해 수입한 거고 가격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 관세 붙은 제품들은 당연히 소비자들한테 전가가 되고 미국 소비자들한테 전가된다. 우리나라 맨날 수입 물가 올라가면은 걱정하자 인플레이션 온다 걱정하는 논리랑 거의 비슷한 거로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수입했다는 얘기는 쓰려고 그렇죠. 수입한 예. 거고 소비자들한테 전가가 된다. 이게 미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크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세금 이야기를 해봤고 미국 내 인플레이션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내 인플레이션 이거 4월부터는 굉장히 위험해진 거 아닙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 숫자들이 이제 5월달에 확인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파월 의장이 좀 뒤로 물러나 있잖아요. 그래 한번 해봐라. 네, 해봐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두 때문에 분이 또 신경질적인 이제 신경적인 반응들이 좀 나오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146조 정도가 된다라면 지금 현재 나오는 것들은 한 2,000조 정도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이제 뭐 자유무역 교수님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뭐 리카르도 이후에 자유무역이라는 이론 자체가 이제 흔들려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에 대한 이론은 두 번 흔들린 것 같아요. 트럼프 1기 때 한 번, 트럼프 2기 때 두 번. 근데 트럼프 1기 때는 이제 저는 이제 어제 이제 저희가 농담 삼아 이제 저희 이제 여의도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야 1기 때는 이렇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강하게 생각 안 하지 않았었나라는 이제 얘기들을 해보고 돌이켜 보니까 1기 때도 상당히 트럼프가 시도를 하려고 했지만 트럼프 뜻대로 이렇게 일사천리로 그렇죠. 진행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강요들이 굉장히 거기다 무너진 행정부 장관 내에서 같은 뭐 견제를 많이 받았으니까. 장관들 엄청나게 견제를 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지금은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충성파들만 채워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당연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정부가 미쳐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인플레이션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금리 결정론까지도 이제 또 유예론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도 스스로 이걸 오래 끌면 끌수록 분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국내 경제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7시 엠박으로 한덕수 대행 긴급 경제안보 전략 TF 회의를 했다라고 소식이 전해졌고요. 여기에서 범정부의 긴급 지원 정책 마련하겠다. 기업 뭐 어떤 게 지원 정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뭐 일단 뭐 그 금리라든지 이게 혜택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보조금 같이 않은 게 지금 트럼프가 계속 보조금을 문제 삼으니까요. 보조금이 올라가게 되면 또 관세가 올라가게 될 가능성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금리 정책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저리로 빌려주는 것들이 사실은 금융지원 정책, 금융지원 정책 같은 것들이 가장 뭐 쉽게 쓸 수 있는 정책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논리 자체가
지금 그 보조금도 신경 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쉽게 보조금을 준다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되고 예. 뭐 또 투자를 도와줄 수도 있는데 텍스 크레딧 같은 거 세금 예. 같은 것들을 좀 깎아줌으로써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시장지향적인 방법이긴 하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런 것들 충격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아까 금융지원 같은 네네. 것들 더 많이 해주는 것들이 아마 많이 논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논의가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상목 부총리는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는 모든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나 봐요. 자, 일단 오늘 상황만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급격한 변동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1%대로 낙폭이 또 줄어들기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같은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 움직이게 되면 예. 또 오히려 이게 또 상호관세, 보복관세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또 비관세 장벽이다. 네, 비관세 장벽이다라는 예. 부분들이 이제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원론적인 얘기 어떻게 보면 최상목 부총리께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침인 것 같아요. 네, 정부가 구두 개입을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구두 개입 이후에 본격적인 정책들이 마련되는 거고 예. 또 내일 또 정치적인 변수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지금 이제 그분들도 어떤 결정을 내리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발빠르게 움직였다라는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정책 당국자들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그 최상목 부총리가 저기 국회에서 탄핵 네네네. 논의가 진행됐다 하더라도 현직 지금 부총리고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수사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거를 예의주시하고 있겠다라는 구두 네네네. 계획은 저는 이거는 칭찬할 건 칭찬해야죠. 네.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이 1%대로 올라올 수 있게 되는 하나의 또 중요한 요소의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당국 입장에서 이 정도도 안 하면은 그거는 그렇죠. 월급 루팡이긴 네, 하죠. 네. 아무튼간에 환율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환율 아까 소장님도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환율이 또 오르는 그런 추세가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높은데 더 오를 가능성. 지금 1,470원대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예. 이제 이게 관세가 높은 수준으로 결정이 됐고 관세가 높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를 낮출 수가 없고요. 예. 금리를 낮출 수가 없으면 사실은 한미 금리 격차 때문에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고 아직까지 그 4월 2일 되면 불확실성이 해소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이게 아니에요. 지금 더 머리가 더 아파졌어요. 그 시장의 예측대로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불확실성도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예. 환율 오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는 말씀드릴 예. 수 있으며 또 심리가 이렇게 약간 관세 보복까지 나가게 되면은 또 그러니까 심리도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또 돈이 쏠릴 수도 있어가지고 미국 달러가 좀 강해질 트럼프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예. 미국 달러 강해질 환경도 가능은 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약달러를 유도하는 게 맞긴 맞는 거예요? 지금 이제 추세를 예. 그렇게 해야만 지금 이제 관세 정책을 이제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자산 시장에서 보면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환율이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관세 정책이 있고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정치적인 이슈가 발표된 이후에 환율이 급격히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서 움직였었던 부분들은 이제 사라졌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내일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결국 얘기하신 것처럼 트럼프의 약달러에 따라서 우리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현상들 관세로 인해서 오롯이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저는 이제 인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 이건 더 무서운 거죠. 우리가 아무리 전국이 안정된다 하더라도 트럼프의 그러니까 트럼프가 약달러를 하고 있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전가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오롯이 우리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렇게 1,500원까지 간다라면 지금 이제 기껏 관세 앞서 언급드렸던 다른 나라랑 한다 하더라도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10초만 좀 짧게 네. 여쭤볼게요. 이 발표 나오고 미국의 국채 금리들이 쭉 올랐거든요. 네. 그거는 무슨 이유예요? 인플레이션이 올라서 간단한 이유네요. 예상 예. 인플레이션 오르면 금리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예. 뭐 거의 100%라 그러니까 관세가 물가를 올리는 건 거의 100%로 네네네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미국에 미칠 영향, 우리에 미칠 영향,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 IS의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LG 맞죠? LG네.